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7월 3일자 트레이딩 스핀 리서치 보고서인데요. HD 현대 건설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최근에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합병 발표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큰 뉴스였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합병이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기회랑 리스크가 있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합병, 이게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참고용 자료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 결정은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이거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합병 개요부터 좀 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날짜가 2025년 7월 1일이네요. 양사 이사회에서 합병을 의결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합병하고 나면 HD 현대건설기계가 살아남는 회사, 존속법인이 되는 거고요. 회사 이름도 바꿀 수 있다고요. 뭐 가칭이긴 하지만 HD 건설기계 이렇게요? 네, 그런 계획이고 합병 완료는 내후년이네요. 2026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 보호 방안도 있던데요. 그 합병에 반대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해진 가격에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거죠. HD 현대건설기계는 주당 75,540원,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는 11,885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합병을 통해서 뭘 얼마나 이루겠다는 건지 그 목표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야심차입니다. 현재 두 회사 매출을 합치면 대략 한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8조 원. 이걸 2030년까지 14조 8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거의 86% 성장 목표예요. 와, 14주 8천억. 연평균으로 보면 9.2% 성장인데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요즘 북미나 유럽 시장 회복이 좀 더딘 걸 생각하면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입니다. 아마 신행 시장에서 정말 큰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야 가능할 것 같아요. 글로벌 순위도 올리겠다고요? 네, 현재 20위권에서 이걸 합병 후에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건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예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 키우겠다는 거죠.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규모의 경제. 이걸로 원가 절감을 지대하고요. 네, 원가 절감. 그리고 두 회사가 가진 제품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조합해서 시장 커버리지를 넓히겠다. 이런 것도 있고. 서로 보완하는 식으로요? 네, 그렇죠. 지역별 생산 기지도 효율화하고 특히 R&D,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합쳐서 그 친환경이나 스마트 기술 개발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R&D 통합이 중요하겠네요. 미래기술 쪽은.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업망도 통합해서 효율을 높이고요. 사실 HD 현대건설기계만 보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좀 줄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매출도 영업이익도요.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은 괜찮았는데 북미라 유럽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쩌면 합병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은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리스크 요인도 짚어봐야겠죠. 당연하죠.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글로벌 건설 경기의 변동성입니다. 예측이 어렵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경기가 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네, 그게 부담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입니다. 이게 점점 더 치열해질 거예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중국 업체들 성장세가 무섭죠. 그리고 이런 큰 합병은 그 자체로 통합 과정의 불확실성이란 걸 안고 갑니다. 조직 문화가 다르다거나 시스템 통합에 시간이 걸려서 예상했던 시너지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 이것도 생각해야 하고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거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환율 변동성 같은 외부 요인도 있고요.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결국엔 이런 단기적인 통합의 어려움을 어떻게 잘 넘기고 그 장기적인 시너지를 현실로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일단 좋았던 것 같아요.
합병 발표하고 주가가 10% 넘게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하면 시장의 반응은 좀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닐까요? 보고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고서도 물론 리스크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합병이 가져올 중장기적인 긍정적 효과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네, 본격적인 시너지는 통합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에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합병 시너지, 그리고 성장세가 좋은 신흥시장 공략 강화, 또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유의점도 같이 언급하고 있겠죠. 경기 변동성이나 통합 리스크 같은 것들.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들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가 상승은 이런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뭐랄까 좀 미리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합병은 HT 현대건설기계에게는 분명 큰 도약의 기회인데 성공적인 통합 과정과 또 계속 변하는 외부 환경에 잘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 일종의 승부수라고 봐야죠. 제시된 목표 달성 여부는 결국 경영진의 실행 능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합병 이슈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가요? 보고서에서 친환경 건설 장비 R&D 통합 시너지를 언급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전 세계 건설 현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좀 더 큰 가치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합병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 중요하게 봐야죠.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혹시 더 자세한 매매 전략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정우영의 진짜 주식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은 참고용이고 투자는 신중하게. 아시죠? 네, 그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